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그 새해 밝았는데 제가 세법이 좀 늦게 시작됐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1주차입니다. 그래서 자, 심화 강의부터 이제 바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에 그러니까 첫 강의들을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부분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보시면 오늘 첫 시간은 또 잠깐 또 기본이론 강의를 생략하고 심화 과정부터 듣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부분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편하게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의 방대한 내용 속에서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범위라는데요.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 시에 또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지금 출제되고 있냐 보시면 최근에 그 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출제 트렌드는 1차, 2차를 융합적으로 출제하는 문제.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최근에 트렌드. 그래서 특히 뭐 34, 35 계속 지금 최근에 출제, 특히 이제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부동산 학교론 문제에서 이제 공법이라든가 세법 문제가 예전부터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더 그 비중이 더 늘어가지고 뭐 공법, 세법 문제 또 그다음에 뭐 중개사법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학교론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법 문제에서 민법 문제, 생민법 문제가 뭐 5문제 이상 출제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과목별 보면은 막 섞어가지고 문제가 융합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차만 나는 올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1차만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차, 2차를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 뭐 학교 설명 같은 거 할 때 꼭 그 강조하는 게 시간 없는 분들 뭐 1차만 준비하겠다. 인강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1차, 2차 같이 공부해야지 요즘은 된다. 1차만 준비했다 그러면 2차를 공부 하나도 안 하면 2차에서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차, 2차를 같이 준비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자, 그런 게 전체적인 트렌드고 또 박스형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라는 것은 박스 안에 보기를 집어넣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나와 있는 보기 지문들을 다 알아야지 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수험생들 정답률이 낮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다. 그 다음에 또 긍정형 문제 출제 비중이 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긍정형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 예전에는 많지 않고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수험생분들은 틀린 것은 요걸 잘 골라. 근데 옳은 거 이런 걸 잘 못 고르거든요. 그래서 자, 그 옳은 것을 골라라 긍정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게 최근에 출제 트렌드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 보시면요.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인데 이 조세 총론에서 최근에 원래 한두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물론 세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거고 최근에 지금 한두 문제에서 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36개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취득세 문제가 최근에 계속 두 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서는 올해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왠지 높다. 자, 그런데 제 예상대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세 문제를 예측한 것은 올해 시험에서 취득세 몇 문제 나올까요? 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요 이렇게 세목간에 보면은 원래대로 출제되는 뭐 한 두 문제씩 계속 출제되다가 갑자기 한 문제 더 나오거나 돌아가면서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취득세가 그런 경향에 따라서 한 문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35회 시험 세 문제 나왔습니다. 36개 시험은
다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한두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한 번 딱 그런 거고 대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5회 시험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36회 시험 안 나오느냐 아니고 36회 시험도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이 33, 34 두 문제나 나왔는데 32회까지는 그 이전에는 계속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33, 34 두 문제 나왔는데 제가 35회 시험에서 다시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문제 출제 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 또 기타 지방세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27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31회 시험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세는 자세한 내용이 독립법률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몇몇 특징들 배우는 내용들을 알고 일단 계시면 되고 나중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요약집 강의할 때.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인데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두 문제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36개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섯 문제 그 이전에 나온 적도 많이 있었고요.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데 역시 36개 시험도 대여섯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보유 중에 임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 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상업소득.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최근에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나오고 나왔다가 출제 또 좀 몇 년 안 되다가 나오다가 이랬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시험은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나오거나 이렇게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2차 2교시에서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차 2교시 전략은 40문제가 공시법과 세법 같이 이제 합해서 출제가 되는데 등기 30, 지적 30, 세법 40%입니다. 그러면 항상 지적법이 가끔씩 어렵게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라도 지적하고 세법 합쳐서 70% 여기에 고득점 목표를 세우시고 항상 공부하시고 등기법 포기하면 안 되고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해서 2차 2교시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법 출제 문제를 보면 계산 문제, 이제 항상 옛날부터 계산 문제 항상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33, 34회 시험만 예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도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대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배운 내용, 제가 또 계산 문제 또 연습하고 찍어드리는 그런 내용 속에서 문제가 거의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응용력을 좀 발휘하시면 계산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 다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님들이 계산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례형 문제도 다 배운 내용들 나옵니다. 35회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는 제가 막판에 출제 예상하고서 많이 연습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35회 시험 한 문제에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세법도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35회 시험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로넣기 문제가 세법은 가끔씩 나와요. 중요한 숫자 같은 것을 가로넣기 문제로 물어보는데 요거 35회는 출제 안 됐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세법의 특징이 뭐냐면 각 세목의 주요 내용을 오지선다로 구성. 이게 무슨 얘기냐? 세법은 범위가 원래 방대합니다. 근데 출제 문항수가 작다 보니까 취득세 그러면 한 문제, 종합 문제로 오지선다 속에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출제합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온다 또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오지선다 속에서 섞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가 특징인데요. 5회 시험에서는 6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문제에서 5문제의 종합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특정 세목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특정 내용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셔야지 우리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이 한 문제 나오고 그런 적도 있지만 이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문제를 문항수가 적다고 제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막판에 10월 달에는 10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10분이면 정리되는 한 문제
이 등록면에서는 출제되는 내용도 어렵지 않고 공부할 양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문제, 두 문제를 제낀다, 여러분. 올해 지금 36회 시험 대비해서 작년에 한 문제 때문에, 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블루를 삼키고 억울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지금 공부 이제 마음 추스리고 공부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니까 제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 최근 난이도 분포를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진짜 킬러 문제라고 그래서 교수님이니까 킬러 문제 알지 저희들이 어떻게 킬러 문제를 압니까? 그러는데 킬러 문제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저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장 갔더니 못 보던 게 나왔어? 그럼 그게 킬러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세법은 범위가 방대한데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냐면 계산 문제가 이제 논점을 꽈가지고 몇 개 논점을 물어봐가지고 어렵게 출제가 된 적도 있지만 세법은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요. 자,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방대한 이 법령 내용에서 자,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저 법조문 갖다가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해. 그러면 출제한 사람 지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출 수 없는. 그래서 세법은 2차 2교시에서 문항수를 보세요. 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우리가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한 번도 안 나왔던 이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60분만 넘으면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하는 그런 강의를 안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예요. 작정하고 아예 틀리자고 내는 거죠. 자, 출제하는 사람도 알아요. 출제하는 사람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라면 사람들이 잘 못 맞힐 거라는 걸 알면서 출제하는 거예요. 자, 세법은 최근에 상급 난이도, 계산 문제를 포함한 상급 난이도 문제가 4-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급, 킬러 문제 이런 게 한두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법은 그래서 예전에는 만점자가 많았습니다. 그냥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 그러면 저한테 배운 분들, 자, 만점자가 속출했었는데,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두 문제, 예전에는 막 3문제 틀렸다 그러면 많이 틀렸다고 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3문제 틀렸다 그러면 잘한 거죠. 고득점 한 거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최근엔 상급 난이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다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급 난이도 문제들도 아예 그냥 범위 벗어나서 나오는 한두 문제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맞춰낼 수 있습니다. 중하급 난이도를 확실하게 놓치지 말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저한테 배우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화과정에서는 여러분요, 요 기초이론이 생략되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반드시 기본이론 강의를 병행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론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조세 총론 부분만 좀 듣고 조세 총론 부분을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좀 자세한 용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핀셋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 총론 부분만이라도 꼭 듣고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이론에서 강의한 이론 중에서 여러분이요. 시험에서 중요한 테마는요, 생략되지 않고 무조건 반복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이요. 심화과정에서는 난이도 높은 이론과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때 강의하지 않았던 자, 난이도 높은 이론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오래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이론들도 강의합니다. 자, 어렵지만요, 이 심화과정을 잘 견뎌내시면요, 향후에 제가 강의에서 할 때 이제 그 심화과정 끝나면 그다음부터 강의는 전부 다 이제 압축하고 정리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서 이제 심화과정까지는 펼쳐서 배우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압축해드리고 요약해드리고 비교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과정을 잘 견뎌내시고요. 제가 반드시 실전에서 세법은 자,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처음에 이런 강의 드렸는데 저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든 간에 세법은 강성 교수가 어떻든 간에 강의 잘 듣고 끝까지 따라오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그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무슨 걱정이다? 세법 걱정이다. 자, 강의를 안 듣는 사람한테는 큰 걱정이겠지만 제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다. 그래서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고 분명히 이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서 저희한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냐고요?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포인트가 자기는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포인트가 조금 핵심 포인트를 조금 덜 이렇게 숙지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사례 적응력, 문제 푸는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속 막판 될수록 문제 지겹도록 풀면서 또 포인트 익히면서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끝까지 10월달까지 강의를 듣고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심화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힘들게 수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 가을 36개 시험에서는 최종 합격이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여러분?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심화과정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강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심화과정부터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요 강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만의 차별화된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부동산 세법은 효자 과목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고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법입니다. 그래서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효자 과목이다. 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해와 암기와 비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세법,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해가 돼야죠. 무조건 이럴 수는 없고요. 근데 세법은 이해도 중요하지만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은 암기입니다. 2차 과목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자,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가 중요해요. 암기가 돼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또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그래서 암기가 기본인데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세법은 헷갈리는 세목간 내용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와 비교가 삼일체가 돼야지 세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본이론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마쳤고요. 기본이론 과정을 마쳤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이론 하고 이제 펼쳐져서 배우지만, 이제 제가 요약해드리고 또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인원 교재도 있죠.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올인원 교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법, 부장세법, 제가 2025년 아직 개정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두장 세법 자료, 설 명절 지나고서, 자, 개정 내용 좀 더 한 다음에 제가 설 명절 지나고서, 올해는 정치적 상황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세법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정부가 바뀌거나 그럴 때 이제 세법이 이제 막 바뀌면서 이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개정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네,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두장 세법 2025년 대비 두장 세법이요. 세법 제 강의를 들었는데 최소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마치고 들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요것만 봐도, 기본 이론 강의 들었어요. 두장 세법만 봐도 여러분들 세법은 실천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절반 이상은 마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한 두장 세법, 나중에 이제 항상 요거 2025년 개정 자료 나오면은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휴대하시면서 두장 세법을 보시면 됩니다. 단 2장으로 정리한 세법이요. 두장 세법. 저의 시그니처고, 제 강의를 안 듣는 타사 수강생들도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장 세법.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백선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9, 10월 달에요, 이론을 압축하고, 그래서 엑기스요, 오브 엑기스. 그래서 36개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 이제 요거 보고 가야 되는 요 내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 과정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총적인 마무리 특강을 들으면, 그러면 이제 세법은 잡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개처럼 답답했는데 뭐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백선 문제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분들이 백선 문제의 효용성. 자, 사실은 세법은 들은 풍월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9, 10월 자료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무난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35회 시험 출제된 문제들의 대부분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막판에 자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법을 완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성 교수의 감동세법 강의의 특징. 왜 감동세법인지는 1년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알게 되고, 많은 합격생분들이 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인강수강생분들 만나고 그러면은
제 손을 잡으면서 어느 날은 힘들었던 날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이고, 고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들, 그래서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PPT로 시험에 나온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 특징은 강의 끝나고 합격생분들이, 수많은 합격생분들이 얘기합니다. 시험장에서 진짜 음성 들렸어요.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세법 문제를 펼치면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제가 함께 낄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론 강의를 잘 들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막 문제 푸는데 35회 시험도 막 음성 막 들리면서 진짜 막 풀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 잘 안 들렸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유, 똑같이 강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강의가 막, 자, 음성이 막 들리면서 막 문제를 풀었다는데 어떤 분은 안 들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본인이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왜 안 들리냔 말이에요. 남들이 들리는 그 음성이. 자, 반복하는 마성의 대세균 강의요.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수십 번씩. 합격생이 추천한 단 2장으로 정리해주는 2장 세법 자료.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개정판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을 예측해서 찍어주는 천균설 총정리 자료들. 9시월 강의 자료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죠. 뭐 알아야지, 저랑 호흡을 맞췄어야지 이 마지막 9시월 자료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시면 되겠습니다. 36개 시험을 예측하여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자, 나중에 세법을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자, 2차 과목 같은 거,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2차 과목은 이 민법 학교랑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있죠?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거의 수업도 안 듣고 그냥 공부를 안 해. 그냥 아예 안 듣고, 수업도 안 듣고 거의 안 하다가 나중에 민법 학교는 다 한 다음에 초여름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때 강의를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귀에 들어올 것 같죠, 여러분들?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기초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기본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미리 저랑 같이 공부를 매주 이렇게 계속 수업 듣고 조금씩만 복습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만 복습하고 이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5, 6월까지 이제 민법이나 부동산 학교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 남으면 민법 학교는 공부하라는 거고, 수업은 매주 계속 그 과목을 공부하고, 조금씩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남는 시간에 민법 학교는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2차 과목, 공법, 뭐 중개사법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라. 그런 거지. 시간을 내서. 그런 거지.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제대로 거의 안 하고, 나중에 미루다가는 따라오기 힘들어집니다. 특정 세목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저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공부하려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요즘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도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세법은 저 6개에서 8개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법에 점수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2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세법은 요거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2장 세법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양을 갖고서 계속 반복하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좋죠? 아유, 뭐, 그만 보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쉽고 양이 적으니까 그거만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인기 좋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요즘 그건 옛날식 강의고,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요즘 최근에 출제 우리 2차 과목 어렵게 출제해서 합격자 수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법을 6개 맞고 막 7개 맞고 그래가지고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이 이제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융합적으로 출제되고 조금씩 어렵게 출제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개사법이 그냥 무조건 8, 90점씩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2차 과목.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세목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 등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요 암기 내용들은 저랑 같이 제가 온갖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제스처, 온갖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구경하지 말고 계속 저랑 같이 따라서 하면 돼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두장세법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압축된 내용으로 전적인 틀을 항상 잡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과 백서문제 특강은 필수적으로 수강해라. 그래서 9-10월 달에 여기 남아있는 얼굴에 거의 한 80% 합격하는데 90%가 어떤 곳은 남아있는 그 얼굴에 저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거의 100% 합격하는 것도 있고 90% 합격하고 80% 합격합니다. 합격률이 엄청 높습니다.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들. 왜 합격률이 높습니까? 그 전에 다 탈락했거든요. 그 전에 2차 포기하고 또 2차 포기하지 않았어도 또 이미 그 전에 막 다 탈락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합격률이 높다.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요,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면,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오늘 학습 목표는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우는데, 물납,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이거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뒤에서 강론에서 배우고, 허용세목, 오늘 반드시 기본 이론에 이어서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히시면서요. 또 활동에 따른 분류 특히 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또 양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부동산 합계론 문제에서도 출제 자주 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세금은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주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문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국가자치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간접적으로 중요하고요. 가산세, 고주서가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지자체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육기 시험에서 가산세에 관한 것은 조세 총론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강론에서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가산세 36기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면제, 또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는 최저한세,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요까지 확실하게 보고 시간이 되면 우리 납세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이 되는데요. 이 성립과 확정에 대한 거 시간이 되면 요까지 오늘 학습 목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학습 목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인데요. 조세 총론. 교재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놓냐면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고개를 드시고요. 요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보시면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 36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조세의 의미 특징을 공부하는데 조세의 의미 특징, 그리고 조세 분류, 그래서 의미 특징 여기서는 특징에서는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의 허용 세목이 이제 중요하고요. 조세 분류는 이제 편하게 한번 또 보시면 되고 가끔씩 출제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별표셔야 되겠지만 조세 징수 및 가산세 관한 거 올해 이제 특히 가산세 잘 보셔야 되고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에서 34회, 35회 연달아 지금 출제가 됐어요. 소멸에서. 그래서 올해는 소멸에서 출제 가능성은 이제 출제될 부분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가지고 높진 않고 성립과 확정이 올해 시험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세 총론 전반적으로 강의 흐름요.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강의할지 오늘 강의할 부분을 소개해드린 게 어떤 거고 좀 전에는 이제 조세 총론 우리 심화 과정에서 강의할 부분들을 테마들을 쭉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심화과정에서 공부할 내용들이요. 조세의 의미, 특징, 아까 물납과 분할납부, 요거는 이제 허용되는 세금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조세의 분류는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고요. 활동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고요. 징수 방법, 자, 이 세금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간접적으로도 강론과 연결돼 있어서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제가 36개 시험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강론에서 또 배웁니다. 각 세목별로 또 배우고 종합적으로 오늘 한번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멸 부분에서 34, 35회 연달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성립과 확정 이 부분이 이제 또 올해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좀 볼 거고요.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체납자의 재산이,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공매,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공매, 경매된 자산을 매각했겠죠? 그 매각한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건데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이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작년보다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조세 권리 구제가 가끔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이게 33회 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해가지고 좀 소홀히 했었는데 조세 권리 구제가 자, 조세관에서 국가나 자치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있죠. 요게 자, 올해는 다시 또 출제 가능성이 좀 36개 시험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서류의 송달은 이게 24회 시험하고 옛날에 24회와 33회 딱 2번 나왔어요. 자, 서류 송달. 중요한 부분이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중요한 부분이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여러분 35회 시험 치르는 동안 2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부분이죠. 33회 나왔기 때문에 서류 송달. 그래서 요거는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살짝 이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조세 총론 출제되고 올해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자, 먼저 조세의 정의 및 특징인데 여러분요.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요. 14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기본 이론 강의 때 제가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그냥 기본 이론 강의의 앞부분 제가 들어보라고 그랬죠? 그냥 한번 강의 처음 할 때 줄 긋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줄도 긋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제가 줄 거드리지. 근데 줄도 안 걷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6번이요.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부터예요. 조세는 금전적급부이다. 여긴데요. 요거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재에 있다가 제가 줄 거드립니다. 줄 거드려요. 2회 독 들어갈 거니까. 조세의 정의 및 특징인데 여기서 바로 납부 이행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화폐기용지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뭐 소 키우는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있고요. 자, 아무 물건이나 안 되고 법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물납.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보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허용되는 세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자,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물납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 절 보세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 좋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X입니다, 여러분들. 국세에서는 참고적으로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색깔을 달리했냐면 상속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달리한 거예요. 몇몇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일시불납부 원칙 예외로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은 기본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게 지금 오늘 좀 버거울 수 있겠지만 기본 강의를 위해서 앞부분 조세 축는 부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 이론 강의 때 강의한 거고 우리 심화과정이라 바로 제가 쭉쭉 설명하겠습니다.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요, 재산세 허용됩니다. 물론 허용되지만 분할납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오늘 보겠지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소방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 사이에서는 소방분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소방재원의 불 끄는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얘는요, 별명,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누구 친구? 재산세 친구입니다. 친구니까 유유상종이죠? 같이 따라다닙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재산세 많은 법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웬만하면 누가 같이 따라다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항상 저 너머 뒤에 재산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나 얘네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내면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돼요. 그럴 때 같은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그럴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재산세 친구요, 별명.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그랬고, 조총은 다음에 다시 보면 이해가 돼요. 지방교육세,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족보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뉘집 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다 까먹었구만 벌써. 자, 지방교육세는 해가 바뀌니까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따 또 적어드릴게요. 예. 자, 부가세인데 독립한 세금을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이런 어떤 특징이냐? 부가세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유치원 다닌 어린애한테,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그 얘기도 해드리겠구나. 자, 여러분, 예전에 MBC TV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청팀, 백팀 스튜디오에 패널들이 나와 있고, 거기 앞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걔들한테 어떤 사전에 어떤 단어를 얘기해 주면서 그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해요. 시청자는 볼 수 있는데 연예인 패널들만 몰라요. 그래서 자, 강의 들었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기본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한테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말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개요. 놀고 있습니다. 4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힌트. 뭡니까? 심화과정 처음 오신 분들? 몰라요? 두 번째 힌트로 400점짜리입니다. 나오더니 얘가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4글자 뭡니까? 예? 자, 부부싸움이죠? 그래도 어떤 수강생은 이렇게도 못 맞춰가지고 제가 3번째 힌트 줘가지고, 예? 이거는 칼로 물베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니까, 예? 그래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이요. 자, 그런 것처럼 제가 부가세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따가 자세히 또 한번 설명 배웁니다.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라에 대해서 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한테 연락에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랜드하나, 여기 수강생 어른들 앞에서 나와서 힌트를 줘봐라. 그랬더니 걔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해요? 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이 독립한 세금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문 성립식이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어요. 지방세법에 규정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내실 때 뭐 어떤 세금도 동시에 납부할 의무를 지냐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져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들도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위주로 꼭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 분할납부 허용되고, 국세에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딱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요, 물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33회, 34회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를. 자, 요거.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죠, 최근에. 정답 질문으로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X.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자신이 왜 또 갑자기 없어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X입니다. 허용 안 됩니다. 몰라. 종부세, 양도세 금방 봤잖아요. 취득세, 분할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 O 허용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됩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요약자료를 안 보냈는데 요약자료를 다음 주에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보면은 그 요약자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O 허용되고, 양도세 O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자,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 국세에서 참고적으로 상속세는 물납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분할납부 상속세 됩니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됩니다. 아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응용력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딱 세목별로 딱 비교합니다.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봤었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친구 분할납부 되고,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분할납부 재산세에 따라서 허용된다는 예규 있고,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물론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조세 분류 여러분들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잠깐만 넘기지 마시고, 자, 2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반복하는 거지, 또. 그래서. 자, 줄 다 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 줄 거져 있어야 되는데 안 거져 있는 분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이 표를 반드시 별표시 2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제가 금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납과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모두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가 모두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애들 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줄 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인데요. 요거는 뭐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출제되는 건데, 과세 주체에 따른 조세 분류 있죠? 여기부터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립니다.